자, 이번 시간은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터캠에서 모델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등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는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측면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평면도 요게 정면도가 되고요. 요게 우측면도가 되고요. 그 다음 요게 있는 거는 가운데에서 섹션도입니다. 그래서 섹션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서 가운데 섹션도가 있고요. 여기도 수평에서 쭉 걷을 때 여기 섹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적인 형상부터 스케치 작업을 할 거고요. 일단은 원점은 이 형상의 정중앙을 원점으로 해서 모델링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방향의 치수가 200이고요. 세로 방향은 60. 자, 그러면 마스터캠에서 먼저 사각형 그리기 하겠습니다. 기준은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중심점 체크를 하고요. 자, 먼저 사각형의 너비가 20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60.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원점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의 굵기를 좀 굵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리고 코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쪽에 R10이 있어요. 네 군데. 그래서 체인 필렛을 사용할 거고요. 잠깐만요. 여기가 구배가 돼 있는데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R 값이 10. 잠시만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정면도에서 보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살짝 테이퍼져 있는데 95도 안쪽으로 구배가 져 있는데 95도로 돼 있고요. 이 R값이 여기 경사 라인 그대로 가네요. 그러면 요거는 해서 나중에 솔리드 필렛으로 해야 되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2D 필렛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컨트롤 Z 하고요. 구배가 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에 바로 돌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자, 그러면 제품의 전체 높이는 정면도에서 높이 15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솔리드의 돌출,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자, 먼저 디스턴스 거리에 15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배 각도는 전체 5도가 구배가 져 있어요. 자, 그러면 고급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드래프트 체크하고 각도는 5도.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 구배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방향은 위로요. 전환해 주시고요. 베이직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버스.
때, 예, 그럴 때는 고급에 들어가서 리버스를 해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솔리드 필렛 에서 기준은 끝단 기준으로 해서 면 체크, 바디 체크는 해제를 하겠습니다. 네 군데 기둥 끝단 엣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게 사이 세로 방향의 끝단은 여기 보면 뒷면 선택이 체크를 해 놓으면, 요거를 체크해 놓으면 뒤쪽에 있는 끝단 엣지가 활성화가 돼요. 이때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레디우스에는 10.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면, 자, 여기 보면 화이트보드라고 돼 있는 이 글씨가 있는 곳이 등각도를 보면 살짝 아래쪽으로 포켓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데요. 이때 치수가 여기 있습니다. 가로 181.88이고요. 세로는 41.01. 자, 작업 평면은 평면이고요. Z는 요게 높이가 15입니다. 그래서 Z 글씨를 클릭한 다음에 끝단 엣지를 클릭을 하면 자동 측정돼서 15. 자, 여기서 사각형 그리기 들어가서 먼저 너비가 181.88, 181.88, 그 다음에 높이는 41.01, 그 다음에 엔터 하고요. 그래서 원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Alt S, 여기서 원점을 클릭을 하도 Z 높이, 15 높이에서 생성이 돼요. Alt S. 자, 확인하고 나가고요. 자, 안쪽 코너는 4-R 1.95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체인 필렛에 들어가서 먼저 Z15 높이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R 값에 1.95 엔터. 자, 그리고 확인하고 나가시고요. 또는 Escape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고 빠져나가도 됩니다. 자, 커팅 깊이는 얼마큼이냐 하면요. 여기서 5mm. 자, 그러면 솔리드에 돌출. 자, 돌출 솔리드 들어가서 체인으로 지금 방금 작업했던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해서 타입에는 참고로 먼저 고급에 가서 해서 드래프트는 해제하겠습니다. 어드밴스 고급에 가서 드래프트 해제하고 다시 베이직으로 넘어온 다음에 타입은 컷바디, 방향은 리버스, 그 다음에 깊이는 5mm입니다. 디스턴스에서 5를 주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줍니다. 자, 기본 영상은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의 살 두께는 여기서 섹션도에 보니까 여기서 1.5라고 돼 있어요. 전체적인 살 두께는 1.5mm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서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서 바닥이 보이게끔 화면을 살짝 돌렸어요. 자, 그러면 솔리드 셀링 작업을 할 겁니다. 솔리드 셀을 선택을 하고 먼저 첫 번째는 제거될 면, 뒷면 선택은 해제할게요. 보이는 여기 바닥면을 클릭을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 제거될 면 먼저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해서 보니까 마침 해서 바닥 사각형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디렉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셀링이 되고요. 그래서 방향 디렉션에 2를 선택하면 그래서 기본 사각형보다 어떻게 해요? 커지게 되니까 바깥쪽으로 셀링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보스를 선택을 하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셀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시 디렉션 1로 해서 안쪽 셀링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 디렉션 1에 해서 두께값은 1.5. 자, 티크니스 살두께는 1.5가 되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셀링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살두께 1.5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커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화이트보드 글씨를 작성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글씨가 이렇게 두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돌출은요, 자, 여기 보면 1mm, 여기에서 1mm 돌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먼저 문자를 써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글씨가 써여지는 높이는 Z값이 10이에요. 직접 10을 입력을 해도 되고요. 등각 상태에서 Z 글씨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바닥 모서리 엣지를 선택을 하면 Z10이 측정이 됩니다. 다시 그래픽 뷰 평면으로 해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화이트보드 글씨를 쓰기 전에 먼저 Alt S 색상은 하늘색으로 좀 해놓겠습니다. 보조선을 먼저 그려야 돼요. 화이트보드 글씨가 써지는 위치가 끝에서부터 25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는 가운데 여기서부터 화이트보드 글씨가 써집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60이고요. 그러면 원점에서는 여기 5mm 떨어져 있어요. 자, 두 점선의 수평선 그리기. 자,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쭉 가고요. 여기에는 이제 글씨에 여기까지 쓰는데 이건 길이는 뭐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 중간점을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변동될 좌표는 25를 30에서 25를 빼면 5죠. 5. 변동될 좌표에는 5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엔터.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 글씨를 써야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서부터는 20이에요. 그러면 60의 반은 30이고요. 아래쪽은 10mm.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서 보니까 85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은 요 끝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요 끝에서부터 클릭을 하고 왼쪽으로 일단 대충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먼저 길이 값에는 85 엔터고, 그 다음에 아이고야, 여기서 엔터 변동될 좌표를 먼저 입력을 했어야 됐네요. 여기 변동될 좌표는 엔터 하니까 바로 적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인데 다시 엔터 해주세요. 변동될 좌표는. 그리고 다시 위치 이동이 되네요. 길이는 요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길이는 85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변동될 좌표는 마이너스 10 원점에서부터.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먼저 요게 끝에서부터 요게 끝에 사이 거리가 25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측정의 거리. 그래서 요게 끝단 엣지나 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해서, 여기구요? 여기 있네요. 25, 델타 y 값이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요게 거리는 선과 선을 선택해서, 또는 엣지 선을 선택해서 거리는 20. 델타가 y 마이너스 20.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색상에 들어가서, 참고로 이 하늘색은 이 화이트보드나 마스터캠을 쓰기 위한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문자 색상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해놓고, 자, 그리기 툴바. 그래서 그리기 툴바에서 문자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또는 사각형 그리기 옆에 플라이 업 버튼 클릭을 해서 서브 메뉴에서 문자 그리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폰트가 MCX 그 다음에 갈로 박스 폰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걸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글씨가 한 줄로 써주고요. 이렇게. 자, 형상을 솔리드로 만들어서 돌출을 하려면 이렇게 폭이, 이렇게 글씨에 대한 두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글꼴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글꼴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트루 타입 적용을 눌러서 글꼴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것도 여기는 나중에 여기다가 한글로 써서 살짝 0.5mm 음각으로 한번 파볼게요. 그래서 한글과 영문이 같이 쓸 거고요. 그래서 글꼴은 한글 글꼴로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그래서 주로 이제 고딕체에 가깝네요. 도둠체나 여기 미리 보기가 있어요. 맑은 고딕. 이게 조금 진해서 여기 굵기가 여기 좀 나은 것 같네요. 맑은 고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의 크기는 높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그래서 크기가 1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글꼴에서 10을 하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거보다는 글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서 글자의 크기 10을, 그래서 요걸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높이 기준으로 해서 해야 돼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의 정렬은 수평으로 문자를 작성할 건지 지금 수평으로 가야 되고요. 또는 수직으로 해서 세로 방향으로 문자를 쓸 건지, 또는 원호 상단에 문자를 쓸 건지, 만약에 원이 있으면 원 위쪽으로 문자를 쓸 건지, 원호 하단에 원 아래쪽에 문자를 쓸 건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있는
스플라인, 자유곡선이 있으면 그 자유곡선을 체인으로 선택을 해서 자유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수평 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쓰기 내용에든 화이트보드라고 영문으로 쓰겠습니다. 대문자로 쓸게요. 캡슐을 키고 자,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서 문자의 위치 여기에 있는 요 선의 왼쪽 끝점을 클릭해 보세요. 아이고야, 글꼴이 커서 잠깐만요. 글꼴보다는 문자의 간격이 커서 좀 지나갔네요. 문자하고 문자 사이 여기 간격이 좀 넓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화이트보드는 기본 글꼴보다는 조금 날씬한데 얘는 좀 두껍기는 한데 그래서 자, 컨트롤 Z 하고요. 다시 문자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가공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좀 줄일게요. 2mm로.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2mm로 해도 벗어나네. 실행 취소, 컨트롤 Z. 1mm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위치 선택. 자,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글씨는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마스터캠을 쓰는데요. 요거는 글꼴을 좀 다른 글꼴로 바꿔볼게요. 자, 글꼴 다시 문자 쓰기 Escape 눌러주시고요. 자, 트루 타입 적용에 들어가서 글꼴이 많이 한글이 많지가 않네. 많지가 않네. 적당한 글꼴을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요. 꼭 여기 있는 반듯한 글꼴이 아니어도 그냥 한글이 많지가 않아서 한글 글꼴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영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하는 글꼴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 미리 보기를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참고로 이제 글꼴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에 보면 요게 지금 필기체 형태의 글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필기체 형태의 글꼴은 글꼴 문자하고 문자 사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참고로 이제 얘는 이거 글꼴 가지고 나중에 돌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교차가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글꼴은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뭐가 낫나?
저는 펜 로만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쓰기 내용은 마스터캡 X9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확인을 하고 위치 지정 다 안 들어가네. 문자 높이를 좀 낮추겠습니다. 문자 높이를 10으로 말고 7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꼬여서 안 되겠다. 자, 여기 빨간 글씨는 해서 돌출로 작업을 할 거고요. 양각.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 없는데요. 여기는 한글을 써보고요. 그거는 음각으로 살짝 파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글로 쓰는데 자유곡선, S자 형태의 자유곡선 하나 그려놓을게요. 보조선으로. 자, 그러면 해서 스플라인. 자, 여기에다가 한글을 한번 사용을 해 볼 거고요. 그때 한글 쓸 때 해서 자유곡선을 써볼게요. 그래서 스플라인 기준선은 자유곡선을 쓰겠습니다. 색상은 하늘색으로 해서 시작점은 대충 임의대로 해서 파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해서 에스케이프 누르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문자. 자, 글꼴은 한글이 돼야 돼서 폰트가 많지는 않지만은 궁서체. 그냥 도돔으로 할게요. 도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글로 대충 3차원 가공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높이는 한 10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정렬 기준에 체인 상단으로 하고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마우스로 체인 도형을 스플라인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어쭈 그리? 뭐야? 컨트롤 Z. 글꼴이 한글 있나 본데요? 잠깐만요. 문자 높이. 꽤 너무 크나? 5. 안 작은데? 10. 12. 간격 기준에서 1 정도 주고
이게 왜 안 나오지? 지금 문자를 썼을 때 문자 높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3차원 가공을 할 때 가공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됐을 때 이 글씨가 여기서 사이가 아마 충돌을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차원 가공을 일단은 3차원만 적어 놓고 문자 높이는 10mm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자 간격도 좀 많이 줄게요. 한 15mm로. 문자하고 문자 사이.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체인으로 잡으면 그래서 이렇게 문자하고 문자 사이 간격.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체인을 안 했네요. 체인으로 해놓고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래도 부딪힌다고 나오네. 3차원 가공이 이거 체인은 스플라인은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러면 그래서 스플라인이 조금 어려워서 여기는 2.5로 가볼게요. 대충 볼록하게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반대편,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일단은 임의대로 자, 그러면 다시 문자 들어가서 자, 체인은 해제하고요. 이 원호 위쪽에 글씨를 쓸 겁니다. 그래서 원호 상단으로 자, 원호 상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호의 반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원호의 반경 잠깐 제가 착장을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착장에 요소 속성을 해서 R값이 75.15라고 되네요. 그러면 R값을 70, 그럼 약간 띄우기 위해서 한 R값 80으로 갈게요. 다시 문자에 자, 원호 반경은 75점 나갔는데요. 그냥 80으로 가고 문자의 높이는 10, 그 다음에 문자 사이 간격은 5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원의 중심점, 요거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 키보드의 C를 누르시고요. 또는 원의 중심점에서 원호를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3차원 가공. 살짝 바깥으로 벗어났네. 글씨를 줄이나 3차원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보조선은 그냥 선택해서 지울게요. 자, 그러면 빨간색은요. 양각으로 1mm 돌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차원은요. 해서 음각으로 살짝 살두께가 여기서 1.5니까 음각으로 살짝 0.3 정도 커팅을 할게요. 그래서 빨간 글씨는 양각이고요. 그 다음에 3차원은 음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그 다음에 쉐이딩 Alt-S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의 돌출 해서 돌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이트보드 글씨를 빨간색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래픽 뷰 평면으로 놔두면 선택하기가 편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체인으로 일일이 클릭을 안 하고요. 그냥 윈도우로 선택을 해 볼게요. 그래서 선택에 윈도우 선택, 그리고 나서 빨간색 글씨가 포함이 되게끔 폰으로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클릭, 대략적인 시작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글씨가 윈도우로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그래픽 뷰 입체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dd boss로 하고요. 자, 방향이 아래쪽으로 돼 있는데 화살표 방향 위쪽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의 높이는 1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에러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그냥 확인할게요. 자, 저는 에러 메시지가 떴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픽 뷰 다시 평면 상태에서 놔두고 먼저 화이트 보드 글씨를 먼저 선택을 해 볼게요. 그래서 돌출에 들어가서 윈도우로 그 다음에 시작 위치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래픽 뷰 입체 상태로 보면 여기는 그래서 자, 에드보스의 1mm 자, 에러가 안 뜨는데요. 참고로 이제 여기서 에러가 뜨는 부분은 도형이 교차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픽 뷰 평면 상태에서 놔두고 여기에 보면 마스터캠 중에서 여기에 보면 R 값이 있는데요. 여기 R 값이 이렇게 꼬여 있어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좀 편집을 하겠습니다. 트림에 나누기 치우기를 해서 이만큼 꼬인 부분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꼬인 부분을 요거를 편집해서 좀 지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솔리드의 돌출 윈도우로 마스터캠 글씨를 선택을 하고요. 대략적인 시작 위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입체 미리 보기가 안 나오네. 그래도 에러가 뜨네. 다른데 어디 있을까? 어머. 같은 뭐가 하나 있나 본데요? 네. 평면. 아, F4. 아닌데. F1 누르고 확대. 아이고야. F1 누르고 확대하니까 요게도 이제 교차가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요것도 나누기 지우기로 아이고야. 컨트롤 Z 트림의 두 요소 정리. 자, 이제는 되겠지? 나는 여기 정리하고, 예, 글꼴이 Alt F1. 아이고, 그래픽 키가 있네. 돌출 윈도우. 글꼴 선택을 잘못했는 것 같네요. 입체.
미리 보기 안 나온다. 글꼴 선택 실패.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찾아서 작업을 해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글 글씨를 음각으로 팔 거예요. 깊이는 살 두께가 1.5밖에 안 되니까 살짝 0.3mm만 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의 돌출, 윈도우로 3차원 글씨를 전체 포함이 되게끔 선택하고 대략적인 시작 위치, 끝점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보기를 하고요. 컵 바디로 해놓고요. 방향은 리버스. 깊이는 0.3 엔터.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음각으로 깊이 0.3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숫자 9에서 F1을 눌러보니까 여기도 살짝 보였네요. 그래서 다시 나누기 지우기를 해서 안 됐다. 이건 두 요소 남길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출 윈도우로 시작 위치 미리 보기가 안 된다. 음각이구나, 음각. 자, 방향은 리버스로 해서 에드보스 양각 해서 돌출 높이는 1mm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있는 요게 R 부분이랑 그 다음에 숫자 9가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군데가 그래서 크로스 교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문자로 수정한 다음에 이렇게 돌출 작업을 해서 형상 모델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